과연 나는 어떤 3D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게 맞을까? 그냥 느낌이 팍 오는 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하게 될 컨텐츠의 내용은 어떤 3D 소프트웨어를 내가 사용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답이 되고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일단 3D 소프트웨어 어떤 게 있을까요? 3D 소프트웨어는 사실 많은데 그 중에서 메이저로 쓰는 게 총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사용하는 시네마 4D, 그다음 두 번째가 오토데스크 3D 맥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토데스크 마야, 네 번째가 블렌더 무료 툴이죠. 다섯 번째 극강의 3D 소프트웨어 후디니. 이 5가지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다른 툴을 쓰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딥하게 이런 CG 쪽이나 VFX 쪽 관련해서 3D를 정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개소리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내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어떤 3D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뭐 이런 게 이런 사람한테 맞고 저런 게 저런 사람한테 맞고 그런 이유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참고하시고, 아 내가 지금 3D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다른 툴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 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냅4D를 쓰고 있잖아요. 스냅4D를 쓰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원래는 맥스를 공부했었습니다. 맥스를 공부하다가 마야도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고 2개를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야가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마야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자 학원도 다녔었어요. 그러고 학원에서 6개월 배우고 한 2, 3년 정도 실제 실무에서 쓰다가 우연찮게 이제 같이 일하던 분이 스냅4D를 사용하시는 분이었는데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심플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설치해서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들도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야를 사용할 때보다 스냅4D를 잘 모르고 그냥 조금 배워서 공부를 해보는데 너무 손맛이 좋은 거예요. 너무 나한테 잘 맞는 거지.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스냅4D에서 카메라, 뭐 3D 좌표가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완벽하게 애프터 이펙트로 호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마야보다는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거죠. 배우기도 쉬웠고요. 그 다음에 좀 직관적이었고 무엇보다 느낌적인 느낌이 잘 맞아서 선택한 케이스예요.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라는 게 기능을 다 알고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기. 그래서 처음에 저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했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입문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영상과 같은 게 있었으면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보시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3D 소프트웨어는 이런 거고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고 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냅4D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지 알려면은 릴을 한번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 그냥 띄엄띄엄 보여드렸는데요. 자, 스냅4D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픽컬한 되게 아티스틱한 그런 영상들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VFX나 정말 하이퍼 리얼리티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곳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작품이라든지요, 소규모 그룹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회사들이나 업체들이 이런 식의 구조로 스냅4D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영상을 만드는 팀에서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제 시네마 4D를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일단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 이걸 뭐 얘네들은 이렇게 간판으로 달고 다녀요. 쉬워요. 쉬운데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점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법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순간 어려워져요. 얘도 그런 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문하기가 되게 쉽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간결하고 레이어 구조다 보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이나 회사에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부담이 적다는 거죠. 일단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소프트웨어의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네마 4D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입문자들에게 좋다. 그리고 그래픽컬하고 아티컬한 어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 다음 오토데스크 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맥스랑 마야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네마 4D랑은 좀 달라요. 릴들이 영화, 드라마, 커머셜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하이퍼 리얼리티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픽컬하고 아티컬한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실사에 근접한 그런 영상들 스케일이 좀 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3D Max랑 마야는 이런 하이엔드 영상이 좀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나 마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맥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건축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그 산업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은 맥스 많이 사용하시죠, 아직도. 그리고 마야 같은 경우는 영화 산업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자체적인 플루이드 시스템이라든지 VFX 시스템, 그 다음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영화 산업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션 그래픽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 한번 볼게요. 그냥 슬쩍슬쩍 봐도요, 뭔가 시네마 4D 이런 것보다 아티클한 영상이나 그래픽한 영상보다 애니메이션이 더 많죠. 실제로 블렌더는요 무료 툴이에요. 무료 툴이라는 것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시네마 4D나 맥스나 마야처럼 유료 툴이 아니에요.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 툴인데 이 정도야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블렌더로 많이 갈아타고 있죠. 특히 시네마 4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블렌더로 많이 갈아타고 있거나 서브 툴로, 세컨 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블렌더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델링이라든지 스컬핑은요 거의 뭐 짱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꼭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블렌더는요 이런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셀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2D 애니메이션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얘는 이제 뭐 2D 스토리보드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2D로 된 애니메이션과 3D의 어떤 합성을 할 때도 이 소프트웨어 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VFX나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마지막 딱 봐도 약간 맥스랑 마야랑 비슷한 냄새는 나는데 조금 그 결이 달라요.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나고 연기 나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나 커머셜, 드라마처럼 스케일이 큰 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후디니는 명실상부 3D 툴의 왕입니다. 왕. 하이엔드 툴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VFX 쪽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이런 쪽으로 뭐 지금 끝장을 보고 있는 툴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VR이라든지 모션 그래픽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툴에 비해서 어떤 신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떤 테크놀로지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순히 3D 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너무 끝판왕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의 집약체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산업 구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 툴에 대해서 그냥 쭉 겉표면만 훑어드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떤 거 사용하라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산업 구조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산업이라는 곳이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커머셜 쪽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하지만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어떤 파트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은 사실 그런 어떤 경험치나 노하우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혜성처럼 땅 등장한다고 해서 그 워크플로우 안에 얘가 뿅 하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회사가 이런 영상 산업 초기부터 시네마 4D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네마 4D와 관련돼 있는 플러그인부터 해서 어떤 인하우스 툴, 그 다음에 뭐 자료들도 엄청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산업에 사용되는 어떤 툴이 시네마 4D로 완전히 굳혀진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전들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은 블렌더라는 놈이 뚝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툴이.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블렌더로 쓰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네마 4D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누적되어 온 어떤 지식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외에 부가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꿔가지고 이 툴이 사용해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 갈아치우지는 못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고 기존의 시네마 4D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자르든지 이 사람들이 블렌더를 배워가지고 다시 업무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장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뭐 소규모 산업에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굵직한 산업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이저급 산업들에서는 그런 흐름의 변경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얘기해드린 거고요. 물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셔야 되는 거,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사용을 한다, 2D적인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을 주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기반된 어떤 그래픽컬하고 아티스틱한 어떤 영상들을 만든다, 이런 2D적인 베이스에다가 내가 좀 더 양념을 치고 소스를 발라서 더 맛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장 최적화된 툴은 시네마 4D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일단 배우기 쉽잖아요. 금방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더라도 애프터 이펙트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2D적인 베이스의 디자인에다가 3D적인 부분을 가미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택을 하실 때요. 그 다음 내가 뭘 만들고 싶은가, 어떤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르게 얘기해서 네가 뭐 하고 싶은데, 뭐 만들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먼저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콘텐츠를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툴을 선택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시네마 4D, 맥스, 마야, 후디니, 블렌더, 이 친구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3D 툴이라는 거예요. 모션 그래픽 다 돼요. 애니메이션 다 돼요. 뭐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뭐 서드파티 플러그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PBR, 레드시프트, 옥테인, 아놀드, 뭐 코로나, 이런 친구들 다 비슷비슷한 결과물들이 나와요. 약간씩 때깔이 다를 뿐이지 그런 것들 다 사용 가능해요, 이 툴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어떤 차이점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사용하는 유저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정말 영상에 대해서 감이 좋고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후디니를 사용하든 마야를 사용하든 시네마 4D를 사용하든 블렌더를 사용하든 별 차이점 없어요. 그냥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자기만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툴은 툴일 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격차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격차가 사실은 유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기지는 못해요.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툴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시네마 4D 어떤 사람이 써야 될까요? 일단 내가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써. 그리고 2D 베이스로 많이 일을 해. 디자인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포스터로 치면은 뭐 아트팀 같은 데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시네마 4D 쓰세요. 그래픽화라는 영상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시네마 4D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면은 더더욱이나 호환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어도비 툴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요. 보시면은 시네웨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든 일러스트레이터든 시네마 4D랑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요. 어도비 툴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시네마 4D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의 VFX나 뭐 이런 것들은 모션 그래픽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다 묶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션 그래픽이라는 장르에서 어도비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시네마 4D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복잡한 3D 소프트웨어는 싫어, 빨리 배우고 쉽게 배우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시네마 4D 쓰시면 돼요. 그리고 3D 매스 같은 경우는 내가 건축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어떤 엔지니어링에 입각한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일이 많다, 그런 쪽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맥스 쓰시면 돼요. 물론 VFX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맥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 구조를 잘 보셔야 되고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맥스를 안 써. 근데 그 회사는 애니메이션이나 건축이나 이런 거 다 해. 근데 시네마 4D 쓴대. 그럼 시네마 4D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이런 거 일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쓰세요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야지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이 툴을 안 쓰네. 그럼 이 툴로 쓰면 되겠네. 이 툴로 써서 이렇게 만드네.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 말만 덜컥 믿고 나 건축 쪽 모션 그래픽 하고 싶은데 맥스 써야 되네. 맥스 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산업 구조에서, 특히 그 어떤 회사에서, 특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툴들을 주로 쓰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회사들 들어가면은 리크루트 할 때 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를 우대한다는 게 보통 적혀 있거든요. 외국 회사도 한국 회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VFX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야 쓰시면 돼요. 이것도 앞에 두 개와 같은 맥락입니다. 모션 그래픽 마야 쓰시면 돼요. 대신에 맥스랑 마야는 시네마 4D보다는 접근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인터페이스나 사용 방법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요.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리고 모션 그래픽 쪽 어도비 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요, 호환성이 시네마 4D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블렌더.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인데, 그리고 내가 소규모 모션 그래픽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매달 내는 돈도 굉장히 나한테는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블렌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무료니까.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내가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블렌더를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 쪽으로는 정말 많이 개선되고 개발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원래 나는 3D를 못하는데 셀 애니메이션이나 2D 애니메이션을 하던 사람이다. 근데 3D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한다면은 블렌더 가시면 돼요. 후디니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가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골든 티켓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후디니 유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만큼 사용하기가 어렵고 점점점 딥하게 가면 갈수록 그냥 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인 면을 많이 요한단 말이에요. 스크립트도 많이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VFX라고 하는 특수효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효과 쪽으로 정말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영화 산업 이런 부분에 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후디니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어도비 툴을 기준으로 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드시는 분들이 3D 공부하고 싶어 해서 후디니를 배운다는 거는 조금 반대예요.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냥 보통 대부분 다 포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후디니 같은 툴들은 완벽하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굉장히 자유도 높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동영상 강의 몇 개 따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이거를 내가 실무에서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배우려고 입문하신다면 그냥 시네마 4D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후디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툴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5가지 툴들은요, 어떤 툴을 사용하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픽컬한 거, 아티스틱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설계, 건축, VFX, 시네마 4D도 VFX 플러그인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 산업 구조에서 각 분야별로 최적화되어 있는 툴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누적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요, 경험치라든지 기술력의 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내가 어떤 분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무 툴이나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툴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모션 그래픽이라는 장르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시네마 4D보다는 후디니가 더 끌려, 후디니가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한다면 후디니 공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뭐 어려워서 쓰지 마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사용하시면 되죠. 그건 뭐 본인 마음이죠.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살을 좀 보태가지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거의 여기 있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툴들을 사용하는 팀들과 다 일을 해봤거든요. 주로 어떤 업무로 배분돼서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베이스는 시네마 4D로 작업을 해요. 저는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렌더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정을 시네마 4D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더 특화돼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마야를 사용하는 팀들과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설계 쪽 관련해 가지고요, 좀 더 디테일한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맥스를 만드는 팀들과 많이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VFX 쪽, 시뮬레이션이죠. 뭐 부서지고 파괴되고 불나고 물 흐르고 이런 것들 작업하는 쪽은 거의 후딘이나 마야를 사용하는 팀들과 많이 작업을 합니다. 물론 맥스를 작업하는 팀들과도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는 말씀을 또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5개의 툴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툴이고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뭘 사용하든지 간에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툴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에 3D 입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툴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